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제가 하이파이 클럽 올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절대 의심과 의혹을 버리지 않고 항상 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소리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오늘도 귀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동호인 이석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석용님을 모시고 여기 있죠. 로크나 오디오, 웨이블라이트, 서버, DAC 이 조합으로 이 리뷰를 진행할 건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요즘 오디오 너무 비싸졌다. 네. 뭐 DAC 나오면 1억, 심지어 막 4억, 5억짜리 DAC도 나오고 있고, 뭐 앰프 나오면 1억, 스피커 나오면 뭐 2억. 너무 오디오 기기가 비싸졌다 하시는데 정말 잘 찾아보면 정말 뛰어난 가성비의 오디오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최고의 가성비로 뽑아본 하이엔드 사운드라고 이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시중에 고가의 DAC, 뭐 고가의 서버 많죠. 억대를 넘어가는 뭐 DAC는 정말 많고, 네. 뮤직 서버도 요새 이제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네,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거의 접근 불가 가격대 네. 그런 뮤직 서버들도 있는데, 오늘 시스템 소개부터 해드리면요. 스피커는 여기 있죠. 이게 오디오, 노르웨이 회사죠. 저희 같이 리뷰를 했던 네. 이석영님이 매우 좋아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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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콘 10이라는 스피커요. 혼 트위터에다가 12인치 우퍼를 가진 이 제품의 소비자가가 한 3,600만 원. 그러면 요즘 나오는 하이엔드 스피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네. 저렴하다 할 수 있는. 그리고 앰프는 여기 있습니다. 에소테릭 F02 AB 클래스 앰프예요. 요것도 인티앰프 한 대가 한 2천만 원대.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블랙이 로크나 오디오 웨이블라이트 DAC고, 밑에 있는 실버가 로크나 오디오 웨이블라이트 서버. 요거 두 개는 마침 또 저희 하이파이 클럽에서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프로모션 가격 기준으로 1,000만 원대 초반. 어, 그러면 케이블하고 허브하고 이렇게 다 조합해 보면 1억 미만으로 꾸밀 수 있는 시스템도 할 수 있는데, 사실 1억 원이란 가격에 또 가성비를 붙이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 시스템의 소리의 상대는 2억, 3억대 하는 하이엔드 오디오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요즘 이제 저희가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게 최근 들어서 어떤 소스나 앰프, 스피커의 어떤 절대적인 성능보다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기기의 어떤 전원 코드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네트워크 허브, 그리고 BOP, 노이즈 제어를 하면 훨씬 더 완성도 높은 그런 사운드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요새 많이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스피커를 한 3천만 원짜리 쓰는데 한 2천만 원, 3천만 원을 더 들여서 상위 모델로 업그레이드하면 그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런 네트워크라든가 케이블이라든가 노이즈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사운드가 나오는 걸 우리가 요새 직접 경험하고 있죠.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얘기부터 이제 제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도 이제 오디오를 한 20년 넘게 했고, 이제 또 오디오 하면서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니까 굉장히 고가의 오디오를 동경하고 선망하고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구입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붙여진 별명도 장터에 하이에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하면서 야, 오디오는 좋은데 중고를 사서, 좋았던 기기를 중고를 저렴하게 사서 잘 운영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이 얘기를 3, 4년 전부터 좀 하기 힘들어진 게, 살만한 중고가 이제 점점 없어요.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또 하이엔드 신품 가격들은 또 성능도 좋아지고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지만 또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최근에 또 1, 2년 사이엔
저도 기기 혹은 액세서리 혹은 뭐 다른 요소들 가지고 뭐 네트워크 플레이를 하면서 또 간혹 신품을 사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잘 찾아보고 또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적정한 가격에서 성능을 낼 수 있는 이런 기기들을 찾는 게 이제는 점점 더 필요한 시점 아니냐. 예, 오디오를 계속 좀 앞으로 저희가 또 오디오가 5년, 10년 더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냐 비싸냐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시스템에서 요 말씀해 주신 스피커 가격이나 앰프 가격에 대비하면 지금 저도 오기 전에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게 세트로 이렇게 하면 1,000만 원 초반대 뭐 조금 상회하는 가격에서 이걸 신품으로 이 정도의 성능의 기기를 살 수 있으면 그리고 소리만 좋다면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이제 저희가 리뷰하려고 소리를 들었다 보니까 또 뭘 많이 해놓으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야 이 정도면 가성비가 1,000만 원대 뭐 이 정도의 가성비 이상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이미 이제 여기저기 막 이 주변에 하이엔드 오디오 소리를 많이 들어봐서 귀는 높아졌어. 그래서 내 맘에 드는 거는 스피커 단품으로 한 1억 정도는 돼야 내 맘에 들어. 근데 내 통장에는 1,000만 원밖에 없어. 거기서 오는 그런 어떤 딜레마, 네. 더 나아가서 이제 괴리감까지 느낄 수 있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인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이 로크나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킥은 이제 안수주에서 나오는 쇼츠라는 액세서리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튜닝을 하면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하이파이 클럽 콘텐츠가 유튜브 영상 열심히 찍으면서 하는 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합리적인 하이엔드 오디오 라이프. 무조건 간혹 그런 댓글 달려요. 비싼 기기를 이렇게 좀 이제 시연을 하면 뭐 1억, 3억 이 정도 되는 시스템이 소리가 안 좋으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댓글도 달리는데 하이엔드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예민하기 때문에 예민하죠. 거기서 제대로 된 소리를 뽑아내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오 파일이라는 취미가 굉장히 치열한 취미인 거고 네. 사실은 정적인 취미가 아니에요. 굉장한 육체 노동을 동반하는 네. 막 100kg가 넘는 스피커를 혼자 끙끙 막 자리를 잡아가고 막 50kg, 60kg 되는 앰프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리고 막 뒤에 비좁은 이 오디오력 뒤로 들어가 갖고 케이블 바꿔 자세도 끼고, 안 나오는데 네. 막 예? 케이블 바꾸다가 어깨에 담 들리고 굉장히 치열한 취미인데 똑같은 거 계속 틀어놓고 계속 바꿔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예. 근데 어쨌든 귀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의 한계 거기서 오는 그 괴리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 그것까지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네. 아무튼 오늘 이 로크나 웨이브라이트 이 서버하고 DAC 이 시스템의 가성비를 극강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치라는 것도 들어갔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안수주 네트워크 허브도 들어갔고 BOP도 들어갔고 이런 걸로 해갖고 정말 이거보다 더 비싼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과 견주어서도 전혀 꿀릴 게 없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이제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좀 인정해 주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제가 하이파이 클럽 올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절대 의심과 의혹을 버리지 않고 항상 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소리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튜닝을 해가면서 이제 소리를 듣잖아요. 오늘도 사실 저희가 뭐 이제 오늘 그 전에도 한번 와서 또 한번 소리를 영상을 찍지 않았지만 튜닝을 해보고 그랬잖아요. 처음 시작과 어느 정도 완성된 소리의 차이가 사실 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기 전에 무슨 짓을 해놓으신 겁니까? 라고 제가 항상 질문을 하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다른 분들 집에도 자주 가보고 또 이제 말씀도 들어보고 그러면 요즘은 정말 좋은 시스템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좋은 소리를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느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좋은 소리를 내는 거는 그 주인의 노력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얼마만큼 계속 해보고 바꿔보고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 그런 노력들이 묻어나는 시스템은 정말 그 가격을 떠나서 혹은 어떤 특정 가격에도 그 이상의 소리를 또 내주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했고 그래서 오디오가 우리가 뭐 저 귀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 같고 엉덩이로 하는 것 같고 육체로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에 굉장히 공감이 들고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오디오는 세팅과 튜닝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얼마나 잘 세팅을 하고 튜닝을 하고 그 결과물은 정말 천지 차이로 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잘해서 네. 이 웨이블라이트 이 서버하고 DAC를 합해서 1,000만 원대 이 소스가 어느 정도 수준의 소리를 내는지 네. 그걸 한번 냉정하게 네. 비판적인 시각으로 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비판적인 시각으로 들어봐야 되는데 이제 보통 사람의 심리가 기가 이건 1억짜리야, 2억짜리야라고 하면 그쵸. 그 가격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어떤 사실 평소의 마음보다 약간 크리티컬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시작하면 이 가격 대비 소리가 조금만 괜찮으면 약간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호감도가 올라가는 게 또 사람의 심리적인 이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를 아주 냉정한 잣대를 갖고 하기에는 동호인의 입장에서 좀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 과정을 쭉 해봤잖아요. 처음에 그냥 놓고 갔을 때의 소리가 어땠는지에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튜닝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되면서 이 DAC나 서버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보는 과정을 보면 이게 그냥 가격이 싼데 소리가 좀 좋으니까 좋을 거야라는 너그러운 마음이나 비싸니까 더 좋아야 돼라는 크리티컬한 마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과정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좀 그런 과정을 좀 겪은 것 같아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반대급부를 이야기를 해보면요. 하이엔드 오디오라는 게요. 하이엔드의 영역이 있죠. 자동차도 이제 슈퍼카가 있는 거고 어떤 패션 쪽도 럭셔리 브랜드가 있는 거고 가격이 주는 가치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억짜리 DC다 그러면 역시 1억짜리니까 다르네, 좋네 이렇게 들리는 경향이 더 많고요. 그런 경우도 또 있죠. 예. 1,000만 원, 500만 원짜리인데 좋은 소리를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 그냥 뭐 나쁘지 않네 이렇게 또 평가되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떤 그게 저는 일종의 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선 다소 심각하다고까지 생각되는 어떤 일종의 착시 효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합리적인 하이엔드 오디오 네. 라이프를 네. 해야 된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서론이 길었는데 첫 곡부터 들어보고 네. 우리가 이 웨이블라이트 서버 DAC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곡은 뭐 들어보는 첫 번째로 고른 곡은 이게 사실은 뭐 저도 많이 듣고 많은 오디오 파일들이 들으시는 곡인데 팝곡이에요. 머라이어 캐리의 My All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Baby, can you feel me? Imagining I'm looking in your eyes, I can see you clearly. Vividly emblazoned in my mind, and yet you're so far, like a distant star. I'm wishing on tonight. I give my all to have.
저희가 시스템을 이제 평가를 하거나 이럴 때 뭐 클래식, 그다음에 뭐 재즈, 그다음에 이제 뭐 제3세계 음악이나 이런 것도 고르기도 하고, 근데 또 팝도 한두 곡 중은 꼭 넣잖아요. 근데 이 팝 그 음악들이, 노래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는 노래가 굉장히 좋은데 의외로 80년대나 90년대에 녹음되었던 곡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좀 까다로운 곡들이 많아요. 많죠. 예. 대부분이 까다롭죠. 예, 저희가- 근데 왜 까다로운지 아세요? 왜 까다로운 걸까요?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80년대, 70년대 녹음이 고역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팝 음악에서 없어진 악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햇하고 심벌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 요즘 K-팝이나 해외 팝송 중에 하이햇 심벌이 옛날에 블론디의 오토믹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많이 듣는 오디오파일이 많이 듣는 에바키스디의 뭐 웨이페어링 스트레인저 이런 데 들어보면요. 정말 하이햇과 심벌의 고역이 찰랑찰랑거리면서 고역을 다 키우거든요. 요즘은 그 악기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믹싱을 통해서 사람 보컬 영역을 굉장히 많은 대역에 할당을 해버리는 이러면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올드 팝송을 이렇게 요즘 하이엔드 오디오로 재생을 하면 굉장히 피곤하게 들릴 수 네.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얘기하면 이제 머라이어 캐리 마이올도 아마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그렇죠. 초반의 곡인데, 그때는 저희가 라디오로 듣고 카세트 그렇죠. 테이프로 듣고 뭐 집에 있는 컴포넌트 오디오로 듣고 이런 시절인데, 이 곡을 정작 하이엔드 오디오로 들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역 끝이 너무 날카롭다거나 머라이어 캐리의 목소리에 너무 약간 메탈릭한 느낌이 많이 산다거나, 혹은 중역이 너무 부풀어 있다거나 저역이 벙벙된다거나. 그래서 이 곡도 이 도입부부터 시작해서 머라이어 캐리의 다채로운 목소리의 이런 흐름이 그런 어떤 날카로움, 메마름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안 들었는데 왜 이렇지?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나 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사실은 어려운 곡이고, 이 어려운 곡을 저희가 이렇게 쭉 세팅을 통해서 한 이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해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끝이 날카롭지 않지만 그 머라이어 캐리 하이 옥타브가 잘 소화가 되고 중역대의 디테일이 사는데 메마르다거나 피곤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저역이 굉장히 단정하고 단단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3분 남짓한 곡인데 짧으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없이 끝까지 쭉 들을 수 있었던 이런 점에서 이 시스템의 이 튜닝 포인트들이나 이 가성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마디로 청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이 70년대, 80년대 이 팝송들이 왜 이렇게 고역을 강하게 했을까? 저는 또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에 일반 대중들이 듣고 있는 오디오 환경, 그때는 트랜지스터 라디오예요. 뭐 2인치 정도 되는 스피커 유닛을 하나 단발로 채용한 초박형 트랜지스터 라디오나 아니면 가정용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고역이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도 고역이 잘 나오게 들리고, 그런 어떤 고역 파트 말했던 심벌이나 하이햇의 소리를 좀 강조를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요즘 이제 대중들이 가장 많이 듣는 오디오는 뭐예요? 스마트폰 스피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 스피커는 정말 유닛이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스피커로 이런 머라이어 캐리 마이오를 들으면 쨍쨍거려서 못 듣죠. 네. 그러니까 요새는 그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음질도 뭐 실제 그런 K-팝이나 팝송이 소비되는 미디어가 스마트폰 스피커가 50%가 넘는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믹싱을 하겠죠. 마스터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역을 좀 강조하고 하고. 고역을 좀 깎아서 부드럽게 만들고 네. 저역을 좀 올려서 어쨌든 스마트폰에서도 저역의 음계는 나와야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올드 팝송을 이런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 풀레인지 전대역에 나오는 시스템에서 들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고역이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중역이 거칠고 가늘거나 저역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들은 이 웨이브라이트 형제 서버 DAC 조합에서는 정말 뛰어난 음악적인 감성을 전달해주지 않았나. 네. 특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웨이브라이트 DAC가 R2R DAC예요. 네. 이따가 R2R DAC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설명드릴 네.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역도 가격대로 훌쩍 뛰어넘는 어떤 무게감, 디테일, 스케일이 나왔고 소위 디지털적인 소리, 거칠고 딱딱하고 그 건조하고 단조로운 느낌이 네. 거의 없었다. 없었어요. 네. 그냥 음악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운드를 시작은 소스기기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DAC만도 아니고 서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사운드를 이 소스기기에서 시작을 해주니까 그 다음 인티앰프 이 스피커를 거치면서 이 머라이어 캐리 마이올이 네.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렸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웨이브라이트 서버 DAC를 간단하게 알아보죠. 특히 이제 서버 쪽은 저희가 별도 영상을 찍은 것도 있었으니까 일단은 뮤직 서버는 PC죠. 네. 그러니까 어떤 PC를 썼느냐, 어떻게 PC를 설계를 해서 뮤직 서버로 역할을 맡겼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일단은 웨이브라이트 서버는 커스텀 리눅스가 구동되는 저전력 컴퓨팅 시스템을 했답니다. 일단 냉각 팬도 없고 그리고 리눅스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뮤직 서버 외의 모든 기능을 다 없애버린 뭐 예를 들어서 뭐 GPU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그 기능들. 불필요한 것들을 다 뺀 오디오 전용 커스텀 리눅스로 구동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웨이브라이트 서버의 가장 큰 장점은요. 이 가격대에서 오디오 처리를 위한 고효율 FPGA로 DSP 처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FPGA를 쓰는 방식이 있고 CPU를 쓰는 방식. CPU를 써서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보통 이제 DSP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DSP 방식은 CPU가 신호를 직렬로 처리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고속 처리해야 되고 네. 거기서 노이즈도 발생할 수 있고 이걸 이제 FPGA로 하면은 하드웨어적으로 병렬 처리를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발열이 없고 노이즈가 덜 발생했으니까 훨씬 더 깨끗한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건 기본적인 거긴 하겠지만 듀얼 전원부 내부에 트로이달 트랜스포머 두 개를 썼어요. 자체 SSD 스토리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테라부터 16테라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3개의 USB 단자를 통해서 외부 스토리지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가격 대비로 하면 풀 패키징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I2S 출력을 지원을 합니다. 이 I2S의 장점은 데이터하고 클럭이 분리돼서 전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신부 쪽에 어떤 클럭 복원이라든가 리클럭킹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받는 쪽에서는 주는 대로 그냥 데이터와 클럭을 맞춰서 처리를 하면 되니까 훨씬 더 단순해지죠. I2S가 음질이 확실히 깨끗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 전용 케이블까지 딱 연결을 해버리면 이 두 대를 거의 최고 수준의 디지털 스트리밍 소스 기기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보여지고요. 또 웹브라우저나 아이패드 전용 앱을 통해 갖고서 이 웨이브라이트 서버의 모든 기능을 컨트롤하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PGA의 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포맷이 나왔다든가 어떤 기능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거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로크나 오디오도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펌웨어 업데이트하면서 새로 나온 무슨 오디오 포맷을 지원합니다. 이런 걸로 해갖고 계속 그 업데이트 공지가 뜨거든요. 온라인 창으로 다 그렇죠.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음악을 네. 들어보죠. 네. 두 번째로 저희가 고른 곡은 어떻게 오늘 좀 다 어려운 음악을 골랐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소화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 중에 이 테넷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스토리가 난해하고 저도 그렇죠. 한 두어 번 봤는데도 완벽하게 무슨 내용인지 아직도 이제 이해 못 하고 있는 한번 더 보고 싶네요. 현재와 미래와 뭐 이런 걸로 막 섞여서 가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 중에 하나 Posterity라는 곡을 골랐어요. 곡을 고른 이유는 쉽게 말하면 어려운 곡이라서 골랐습니다. 들어보시죠. 확실히 영화 음악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영화의 주제에 걸맞게 굉장히 다채로운 일렉트릭 사운드가 막 난무하는 이런 음악이죠. 이 음악의 도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리듬감도 복잡하게 변하고 그 다음에 이 강음과 야금들도 막 난무하고 또 길이도 꽤 길고 그리고 에너지들도 분출하는 이제 이런 좀 난해한 곡이었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한 3가지 정도 포인트. 첫 번째는 어쨌든 디지털 녹음이고 뭐 아날로그로 뭐 실연을 이렇게 녹음한 곡은 아닌데 이 무대의 넓이와 깊이를 굉장히 넓고 깊게 쓰는데 의 표현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야금부터 중간음, 강음까지 굉장히 순식간에 많이 변하거든요. 이런 변화들을, 이런 트랜지션을 기민하게 그때그때 계속 잘 쫓아가면서 재생을 해줬다는 거고 또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적인 리듬이 나와요. 근데 이 리듬에 대한 일정한 통제력이 훌륭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느꼈던 거고 그래서 복잡한 곡이지만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음악의 전개 구조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잘 인지되는 이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듬과 에너지의 관리가 끝까지 잘 되었던 이런 느낌이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첫 번째 곡이나 이럴 때는 R2RDAC니까 가지고 있는 R2R 자체가 가지고 있는 따뜻한 음악성, 그 다음에 그 중역의 충실함, 뭐 고역이 끝까지 올라가지만 날카롭지 않고 이제 이런 느낌을 첫 번째 곡에서 확인을 했는데 두 번째 곡에서는 이른바 하이엔드 오디오가 좀 감당해야 될 극한의 이런 이 급격한 변화나 다이나믹스도 충분히 잘 핸들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고른 곡이었는데 의도대로 잘 재생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포스터리티 되게 어려운 이 음악을 꼽은 게 얘가 잘하니까 그래? 1000만 원 초반대 제품에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럼 네 이거 한번 해볼래? 라는 거죠. 느낌으로 한번 골라본 거예요. 네. 초저역의 어떤 구르릉거림, 빠른 비트 이런 처리가 정말 얘 봐라 네. 이런 느낌이요. 이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음의 스피드와 트랜지언트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조금이라도 해상력이 뭉치면 아주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근데 그런 스피드, 해상력 이런 부분을 다 받아내면서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으로 이렇게 중간에 툭툭 떨어지는 초저역 영역이 있어요. 글쎄요, 이 가격대의 어떤 DAC에서는 나오기 힘든 수준에 네. 왜냐하면 오디오 그레이드라는 게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미드파이하고 하이엔드하고 초엔드를 구분짓는
대역을 얘기해봐라. 저역 부분은 정말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올라갈수록 저역이 좋아지잖아요. 어렵기도 근데 하고요. 예. 이 가격대에서 이런 초저역을 내죠, 얘가? 그러니까 첫 번째 곡 마이올은 네. 좀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면 아까 말한 건 R2RD이시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두 번째 곡은 사실은 이제 하이엔드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잘할 수밖에 없고 이게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고른 그런 곡인데 포인트는 또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저희가 예전에 지난번에 세팅하고 이랬더니 다른 스피커로도 해봤는데 요번에 이제 이 아이콘 12로 하고 있는데 세팅을 하면서도 야, 참 저 스피커는 튜닝바를 잘 받는다.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되게 이 반응, 이 어떤 포인트들에서 이 스피커가 기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세팅을 하면서 야, 이 곡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고역의 뻗침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대역 분리도도 우수했고 그리고 이제 중반부에 음악이 딱 작은 소리로 싹 네. 연주되는데 그 부분에서의 어떤 미세 디테일의 표현력도 정말 좋았고 역시 마이크로 다이내믹스가 좋아야 매크로 매크로도, 다이내믹스가 예. 좋아지는구나.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정말 하이엔드 오디오의 잣대로 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꿀릴 게 없는 그런 사운드를 내주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웨이브라이트 DAC요. 이 웨이브라이트 DAC는 저희 채널에서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게 소비자가는 뭐 800만 원대인데 본격 R2R DAC다. 사실은 저 원래 책정된 가격도 가성비가 있는 가격이네요. 그렇죠. 1000만 원 언더에서 만날 수 있는 R2R DAC. 그러니까 FPGA와 디스크리트 R2R 레더를 기반으로 설계된 오디오 전용 하드웨어를 갖춘 DAC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요거를 5개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요. 디스크리트 R2R 레더 변환을 하고요. FPGA 기반 커스텀 디지털 처리를 하고 디스크리트 아날로그 출력단을 갖고 있고 아날로그 볼륨 기반의 프리앰프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입력과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지원해준다. 사실 이 정도면은 그냥 하이엔드급 DAC에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다 얘기할 수 있고요. R2R DAC의 장점이 뭐예요? 자연스러운 시간 축의 표현과 높은 밀도감을 구현한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적인 인위감을 줄이고 음악적 흐름을 살리는 변환 구조가 R2R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서버에서 설명한 DSP 방식과 FPGA 방식 그리고 이제 델타 시그마 방식과 R2R 방식 그리고 OPMP 방식과 디스크리트 방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시그마랑 비교를 해보면 델타 시그마는 밀키트라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아주 맛있게 요리된 밀키트. 봉지만 뜯어서 냄비나 프라이팬에 넣고 끓이면 맛있는 요리가 되는 델타 시그마 방식은 초고속 직렬 처리 구조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256배 이상의 오버샘플링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인파를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비유도 했어요. 델타 시그마는요. 작은 점을 이렇게 찍어서 그 사인파를 만들어내는 거고 R2R 방식은 이렇게 붓으로 그리듯이 이 사인파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할 수 있고요. 굉장히 고속, 뭐 256배, 512배 오버샘플링을 하다 보니까 변조 과정에서 고주파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 쉐이핑이라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강력한 디지털 필터링이 필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밀키트다 보니까 음식을 만들기는 되게 쉽지만 그리고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규격화돼서 나오다 보니까 측정 성능이 또 우수한 게 어떻게 보면 제작자 관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죠. SNR이나 THD가 굉장히 우수하게 나오는 게 왜냐하면 그 노이즈 쉐이핑이나 디지털 필터링으로 해갖고 어떤 그런 부분을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네. 하지만 이제 소리 성향은 정교하고 정밀하지만 약간 인위적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디지털적인 느낌이 나는 게 이제 델타 시그마 방식이면 R2R은 이제 셰프의 수제 요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항 네트워크 기반의 이제 병렬 처리 구조를 하고 있고
오버샘플링 없이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오버샘플링 선택을 노스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네. 노스하고 리니어하고 하이브리드하고 미니멈 네 가지 오버샘플링을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단점으로는 제조상에 굉장히 까다로운 정밀 저항 매칭이 필요하고 제작 난이도나 비용이나 투입 물량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이제 R2R이라 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소리 성향은 그냥 자연스럽고 아날로그적인 질감, 뛰어난 타이밍과 음악적 표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커스텀 FPGA 기반 디지털 오디오 처리,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적인 DSP 방식이냐 하드웨어적인 FPGA 방식이냐, 그럼 이쪽은 직렬 처리고 이쪽은 병렬 처리고 당연히 뭐 병렬 처리가 좋겠죠. 그리고 서버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속적인 기능 및 성능 개선을 갖고 올 수 있고요. 아날로그 출력단도 디스크리티예요. 네. 직접 설계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DAC 단부터 아날로그 단까지 아까 우리가 마이올에서도 그 느꼈던 자연스러움, 그리고 이 음악에서의 어떤 저역의 밀도와 어떤 디테일, 스케일 이런 것들이 다 이 설계에서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가격대의 DAC에서 아날로그 볼륨단이 그렇죠. 들어간 프리앰프 네. 기능도 들어가 있다는 건 진짜 이례적이다 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당연히 디지털 아날로그 전원 분리 설계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I2S 입력을 받는다는 것도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면 뭐 소리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거의 가성비 끝장. 그러니까 음질을 위한 설계부터 네. 어떤 기능 기능까지. 그리고 확장성까지 네. 정말 다재다능한, 진짜 이 가격대를 믿기 힘든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네. DAC 서버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곡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고른 곡도 재미있는 곡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쉬운 곡은 아닙니다. 예. 앨범 타이틀은 Plucked and Unplucked라는 앨범 속에 있는 이제 아파르테라는 곡인데요. 재즈 피아니스트와 클래식 하프시코드 연주자 두 분이 듀엣으로 만나서 클래식 곡을 좀 색다른 방식으로 연주한 그런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아파르테라는 곡은 바하의 프렐루드를 편곡을 해서 이제 두 분이 연주한 곡인데요. 이 피아노를 연주하는 분이 에두아르 페를레라는 분으로 재즈 피아니스트고요. 그다음에 하프시코드는 비올렌 소사르라는 분이 연주를 하고 있어요. 이 플럭드 앤 언플럭드가 무슨 뜻인가 한번 저희가 찾아봤더니, 플럭드는 이렇게 뜯는다, 뜯어서 연주한다 이런 뜻이고, 언플럭드는 뜯지 않고 뭐 활로 켜거나 두드리거나, 그래서 아마 플럭드는 이제 하프시코드를 이제 의미하는 말이고, 언플럭드는 피아노를 의미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같은 건반악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음악을 연주하는 방식이 다른 두 악기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를 중심적으로 좀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들었던 이제 포인트들은 이것도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하프시코드의 음색과 말 그대로 플러크트하는 음색과 언플러크트한 피아노의 음색이 각각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채로운 음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 곡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 하프시코드가 이렇게 다양한 음색을 갖고 있구나. 피아노가 물론 피아노는 우리가 친숙하니까 뭐 페달링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다양한 색채감과 그 음악성을 보여줄 수 있구나. 이거를 한편으로는 굉장히 대비되게, 한편은 조화롭게 연주하는 곡인데 이런 음악적인 흐름이 굉장히 잘 재생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건반악기가 연주하는 저음이 가진 매력. 이게 저는 이제 바로크 음악을 좋아하니까 바로크 음악의 뭐 소나타나 이런 걸 보면 뭐 바이올린 소나타 혹은 뭐 스트링 쿼르텟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붙냐면 바소 컨티누오소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게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제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통주 저음 이렇게 그렇죠. 예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바소 컨티뉴스가 뭐냐면 지속되는 베이스, 지속되는 저음을 밑에다 깔아준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이거를 담당하는 악기가 대부분의 곡들에서 하프시코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프시코드 하면 굉장히 뭐 하프시코드나 클라브생이나 이런 이제 피아노 이전의 악기들은 굉장히 찰랑찰랑하고 멜로디가 아름답고 또 경쾌한 리듬과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악기가 베이스가 되어서 음악을 끌고 가는 이걸 깔아주고 있는데 이 곡에서 저는 이 하프시코드의 저음이 이렇게 나온다니 이 저음의 디테일과 무게감과 이 어떤 다이나믹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줄 만큼 이 해상도와 이 저역에 대한 밸런스가 좋았던 이 시스템의 소리였고요. 그래서 피아노의 다이나믹과 이 하프시코드의 다이나믹이 정말 마이크로 다이나믹, 매크로 다이나믹이 절묘하게 계속 반복되면서 연결이 되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곡은 클래식으로 시작해서 재즈로 갔다가 맨 마지막에 저희가 들어본 한 6분 때에 가면 약간 이건 락인가 혹은 뭐 메탈인가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몰고 가는 이런 다이나믹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곡이었고 이것도 꽤 한 7, 8분 되는 긴 곡인데 끝까지 우리가 흐름을 다 쫓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 하프시코드가 마치 이게 드럼의 하이햇처럼 막 표현되기도 하고 이게 분명히 클래식 음악인데 약간 재즈 네. 느낌의 편곡도 네. 있고 그런 건데 이 곡에서 만일 시스템이 조금만 소란스럽다면 도저히 끝까지 들어줄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헤비메탈 음악 아니야? 라는 느낌을 들었던 다른 시스템은 소란스러웠던 거죠. 네. 그래서 잠깐 여기서 스킵 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진짜 이 음악이 주는 어떤 리듬 그런 어떤 음악적인 느낌 이런 거를 아주 충분히 즐기면서 끝까지 다 들을 수 있었고요. 정말 극한의 스피드와 트랜지언트를 테스트하는 곡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마치 슈퍼카를 타고 정말 고속으로 질주하는 느낌? 근데 그 고속 주행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어떤 안정감, 편안함. 예, 편안함 이런 거 어떤 음의 섞임이라든가 불안정함이라든가 과함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진짜 그야말로 강렬한 음의 색채, 피아노와 하프시코드의 극단적인 음색 대비 이런 것들이 너무도 잘 표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대단한 음악 감상의 시간이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웨이브라이트 서버와 웨이브라이트 DAC 이 두 대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시너지 부분. 일단은 웨이브라이트 서버는 설명드렸듯이 저노이즈 기반의 오디오 전용 설계, 커스텀 리눅스, FPGA 디지털 처리로 깨끗한 신호를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웨이브라이트 DAC는 이 가격대의 제품에서는 거의 찾기 힘든 R2R 레더 DAC고 FPGA 기반의 커스텀 설계를 했고 디스크리트 아날로그 출력단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대를 I2S로 연결할 수 있다. 그 케이블까지 지금 세트로 되니까 그러면 I2S 케이블이
정확하고 순수한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한다는 거는 이미 이제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을 하면 완벽한 네트워크 스트리밍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의 조건으로 최대의 음질적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세트가 아닐까. 뭐 총평으로 하면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음악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가성비 끝판왕이다. 이 정도 가격이면. 그리고 이제 쭉 저희가 들어보면서 세팅하면서 느꼈던 점은 스피커도 제가 아까 약간 튜닝빨이 잘 받는다. 근데 이것도 이 정도 가격이면 시스템에 맞춰서 내가 하기에 따라서 갖고 노는 재미가 분명히 있고, 처음에 그냥 아까 처음에 이런 말씀, 이 가격이니까 이 정도밖에 안 할 거야, 이런 선입견이 아니라 한번 이걸 갖고 우리가 쭉 만지고 세팅을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보는 재미는 분명히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갖고 놀아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게 저희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놓고 생각해 보니까 1,000만 원 언더에서 이 하이엔드급의 음질을 내주는 DAC가 생각보다 많지 없죠. 않아요. 네, 없죠. 분명히 음질적 한계를 네, 갖고 있고, 기능적으로도 그쵸? 그렇고. 예. 뭐 R2R DAC인데 1,000만 원 언더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음질만 놓고 봐도 1,000만 원 언더 DAC에서 이 정도로 하이엔드 지향의 음질을 내주는 DAC가 뭐가 있지? 이렇게 봤을 때 선뜻 떠오르지 않는 정말 극강의 이 가성비를 갖춘 그런 DAC고, 그리고 전용 뮤직 서버랑 해서 이렇게 했을 때 I2S까지 결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네트워크 스트리밍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네. 솔루션을 제공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위로 올라가자 그러면 방법은 뻔합니다. 여기 옆에 있죠. 뮤직 서버를 올라드라급으로 가고 DAC를 뭐 웨이브 드림 레퍼런스 시그니처나 한 3, 4천만 원짜리, 네. 그럼 두 개 조합하면은 바로 한 6, 7천만 원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게 소리는 더 좋죠. 네. 그러니까 그럼 거의 6, 7배의 가격을 지불하고 상위 모델로 갈 수 있으면 좋죠. 예산이 되면. 저희가 중간에 또 해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 귀의 수준은 높아졌는데 내 예산은 이렇게 한정돼 있다. 그랬을 때 정말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스 기기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 아날로그 볼륨 기능을 한번, 저는 이제 직결에 또 장점이 있다고 이걸 테스트를 못 해본 게 좀 아쉬운데, 이게 이 가격에 진짜 무슨 디지털 볼륨이 아니라 본격적인 아날로그 볼륨이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메리트죠. 그렇죠. 네. 굉장히 큰 매력이죠. 네. 네, 지금까지 로크나 오디오 웨이블라이트 서버 DAC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이석영님,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